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와, 벌써 7월의 둘째 주입니다. 시간이 무척 빠른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 물론 저도 그렇지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목표를 세우고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세부 일정과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자세한 일정을 세운다면요. 목표 달성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겠죠. 자, 연초 계획도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부동산 투자는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오늘 월요일도요, 좀 활기차게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요,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재밌게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손자병법이라는 하나의 네. 그 역사 소설책을 가지고 이게 부동산으로 어떻게 풀어냈냐, 어떻게 그런 얘기로 네. 만들어냈냐 이런 얘기 좀 들려서 네. 나름 기분 좋았습니다. 네, 무척 네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강의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나를 알고 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바로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 반드시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손자병법. 오늘 대표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작전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지피지비는 백선백승이라고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체 윤곽을 어떻게 잡는가를 했다면 이번 타이밍에는 조금 작전적으로 해서 깊은 내막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원서에 보면 작전이라 하면 속전속결 혹은 최소의 전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투자 비법으로 좀 갖다 붙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작전 말 그대로 작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공격을 들어가느냐 어떤 타이밍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효과가 굉장히 높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작전이라고 하죠. 작전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작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필요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하는 주체인 사람이 변하죠. 그 맞는 사람이 말이네요. 변하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네.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보면 건물의 시장을 봤을 때는 정확히 분양 시장과요. 그 다음 타이밍으로는 입주 타이밍이 있겠고요. 입주 타이밍 다음으로는 입주 주거지 형성 시장, 즉 상권 형성 시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 테마별 타이밍이 정확히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2기 신도시 개념 혹은 3기 신도시 개념, 시골이 도시로 바뀌는 형태의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위례 신도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옆에 고덕, 미사, 위로는 이제 저쪽 양구 쪽도 있을 거고요. 옆으로는 또 일산, 파주, 운정지구, 김포, 한강, 청라. 그다음에 이쪽 밑으로 한참 내려오다 보면은 또 논현 1, 2지구, 백오지구, 또 송산 그린시티. 그래서 이런 주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시골 개념이 도시 개념으로 바뀌는 개념이거든요. 이럴 때는 분양 시장과 입주 시장이 정확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분양은
시골이 도시로 되면서 굉장히 커지겠다. 혹은 이익단체라고 봐야죠. 기업들이 분양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의 장점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시장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딱 그 시장에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입주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가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상승, 차익 반등이 많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오히려 입주를 연장을 한다든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분양 시장과 입주 시장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입주가 잘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반대로 주변에 또 다른 굉장히 좋은 호재에 의해서 상권 자체를 빨아들인다든가 주거지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통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이 논밭이 도시로 개발됐는데, 맞아요. 네네. 그 밑에 동탄이 들어서면서 영통에서 집가 상승 요인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동탄으로 끌어당긴 힘이 작용이 됐었죠. 그래서 분양시장에서 대박을 이룰 꿈을 꿨었고요. 그다음에 입주에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의 대박을 꿈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거지 형성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가격 반등이 생각 외로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주변 여건에서 이렇게 끌어당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어떤 구분을 정확히 둬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타이밍적으로 좀 봤을 때요. 주거 형성 시장의 분양 시장, 입주 시장, 주거 형성 시장까지를 좀 보고 난 다음에 상가나 어떤 상권 형성 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 시장 조금 위험하고요. 분양 시장은 더더욱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분양부터 타이밍으로 보면 평균 3년, 그다음에 입주가 이루어지고 주거 형성 시장까지 한 2년. 그래서 도합적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 후부터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타이밍이 좀 맞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되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에서의 상권 형성은 타이밍이 좀 굉장히 밑으로 뒤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대적으로 구도심의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임대의 어떤 여기 임대합니다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지 혹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투자에 어떤 실패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그런 네네.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상권 분석을 발품을 팔아서 좀 할 때 가장 낡은 간판을 찾아가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털을 닫고 장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거죠. 그분한테 맞습니다. 좀 여쭤봐라. 네네네네. 이런 거. 네. 정말 그게 포인트고요. 네. 현재처럼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지금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조금 혼란기에 와 있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럴 때는 정말 그야말로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전 중에서도 지금 금융상품에 대한 작전과 정부 정책에 대한 작전이 좀 필요하겠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슈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이 지금 DTI나 LTV 이런 부분들입니다. 원래는 DTI나 LTV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다보다는 금융감독원장의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부동산 시장, 특히나 주거 시장, 아파트의 영향이 크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LTV 같은 경우는 총 부채 비율을 잡아서 담보 비율을 잡아서 대출이 나가는 건데 그 부분을 일부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즉 대출 비율을 조금 더 약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5,170만 인구 중에 가구 구성이 1,80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이 1,800만 가구 중에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즉 3가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87만 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40대,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세 시장에 강하게 지금 나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는 거에 부담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참 집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의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에 나와 있는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만 가구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LTV나 DTI, 즉 소득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주겠다, 네. 아니면 담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금 낮춰서 잡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소유자 개념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런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과거에는 한 5억 한 6천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네. 비율이 지금은 이렇게 좀 조절이 되면서 4억 한 중반 정도만 대출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그 소유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이게 좀 부담이 굉장히 그렇네요. 돈을 네. 준비해야 할 부분이 네.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TI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소득이 얼마 있는데 얼마를 갚겠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벌어서 많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돈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뀌는 개념이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총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라든가 어떤 담보 여력을 좀 보는 부분들, 네.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커지느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커질 거냐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전월세 가격이 그대로 있을 거냐, 좀 높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즉 정부에서 이런 규제안을 내놓게 되면 실제로는 실소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문이라고 하겠죠. 접근할 수 있는 관문 자체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 거고요. 오히려 실소유가 좀 용이하신 분들, 네. 즉 다주택자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산 상태가 굉장히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LTV에 대한 요건을 조금 이렇게 강화하면서 대출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렇게 수요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이 많이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전월세금을 좀 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이렇게 나온 정책이지 않을까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내놨지만 네. 받아들이는 현실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타이밍을 좀 정확히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 내놓은 이런 정책 플러스 2014년, 2015년,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 물량, 즉 현재 2017년도에 후반기에 들어올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 봄까지 해서 2018년도. 이런 타이밍에는 정말 갭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갭 투자인데, 물론 갭 투자도 전략적으로는 투자 방법이죠. 근데 잘못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아파트를 사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의 흐름 움직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권에 좀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타이밍을 봤을 때는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타이밍을 지켜본 다음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네. 타이밍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3개월에서 네네네. 6개월 맞습니다. 정도고. 네. 그리고 확실히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진 만큼 타이밍을 정말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특히나 타이밍이 이제 이렇게 작전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많이 바뀔 때는 네. 타이밍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타이밍에 조바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실제로 아파트 값은 오른다 떨어진다 개념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올라도 조금 오르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막 이렇게 막 정책이 바뀌면 나 이제 아파트 소유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때 이거 지금 못 팔면 굉장히 손실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조급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고자 할 때는 좀 여유롭게 네.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또 많은 부동산, 많은 정보들을 좀 가지고 사는 게 맞고요. 팔 때 또한도 신중하게 내가 이걸 팔고 난 다음에 이 자산을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움직일 어떤 정확한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 또한 시장의 원리, 궁중 심리의 원리로만 이렇게 움직임보다도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는요, 바로 타이밍. 타이밍도 작전이다. 이 말이 참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공부 시작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이거 전교 1등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설레발을 치면 안 되듯이 바로 타이밍과 작전을 잘 세워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타이밍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좀 노하우나 비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가격은 네.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부동산이요? 네네, 부동산. 부동산. 뭐.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겠죠. 네네. 인구 유입률. 아, 맞습니다. 네.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네. 그 부동산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와서 그 주위를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많이 주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하거든,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데이터 요건들로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움직여준다. 즉 사람의 유입이 많아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시장을 정확히 구분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사람이 유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잡혀진다. 그러면 첫 번째로 땅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쵸. 네. 그런데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꾸준히 땅의 값어치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건물의 브랜드가 어떻게 되느냐, 그쵸. 건물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의 현재 분양가나 거래가가 어떻게 되느냐만 보거든요. 그런데 건물보다도 건물에 사람이 많이 와서 유동량이 많이 움직여주면 건물보다도 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걸 항상 염두에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대표님의 강의를 잘 들으면서 한 발짝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 안목을 키우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안목을 좀 키워줄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요? 네네. 매주 화요일 날은 지방 일정으로 저희가 네.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세미나장에 오셔가지고 청강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해 원부동산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부동산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투자 전략들 세우실 때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고민되신다 하셨던 부분들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가요, 사전에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 방송 중 전화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울산시 북구 호계동 566-10번지입니다. 2년 전에 노후 대비용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어떨지, 또 팔아야 한다면 언제 팔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울산에서 고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전화 주신 거세요? 예, 그렇구나. 2년 되셨네요. 노후 대비 용으로 사셨어요. 예. 네, 일단은 투자 목적이 좀 확실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분과 상담 받아보세요. 네. 실제로 건물의 시장에서 달달에 받는 월세, 노후 준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건물의 시장을 안 보시고 와. 그죠? 월세, 수익이 아닌 차익을 노렸거든요. 근데 투자가 굉장히 잘 되셨다. 일단 이 지역으로 보시면요. 위에 바로 옆에 보시면 호계 매곡지구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개발지 안쪽에 들어가신 땅을 사시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보상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살 때 비싸게 여기 개발될 거니까 비싸게 샀다. 그러면 보상가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상가는 보상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산 가격 대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 우리 어머니가 투자하신 지역은 시청자님이 딱 개발돼서 조금 떨어진 데 딱 샀어요. 오. 자, 이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곳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바로 밑에 지역으로 도로들이며 개발지 후광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밑으로 또 보게 되면요. 여기서 거의 뭐 같은 동네라고 봐야겠죠. 이 좌측 밑으로 보시면 울산 송정지구라고 해서요. 전체 규모가 한 7,200가구 정도. 그다음에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43만 평구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크기거든요. 이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 정도는 그죠? 네.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네. 그래서 시골 개념이 갑자기 도시 개념으로 커지는 개념이죠. 그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다. 어허.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안에 이 위에죠. 토지가 이렇게 등 위에 뭘 업을까요? 건물을 업을 수 있겠죠. 네네. 건물이 사람의 유동량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건물을 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죠. 그래서 땅값 상승 요인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축하 정말 투자 잘하셨고요. 축하 많이 많이 드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보세요? 네. 네. 아니, 안목이 좀 있으셨나 봐요. 어떻게 또 여길 사셨어요? 네. 아이고. 근데 이제 얼마나 가져가서 저는 한 5년 봤거든요. 네. 그래 투자했는데 지금도 다 계속 이제 팔아라 하길래 네.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한 5년까지는 가져가도만 괜찮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지금 파는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오. 지금 팔면 한 몇 개월, 몇 년만 지나면 무릎을 탁 아이고, 치면서 안 되죠. 후회하실 수밖에 아이고, 아이고.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갖고 가시다가 파는 게 좋고요.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 세금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사업용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냐에 좀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의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개라고 해서 비사업용 토지조차도 어느 정도 세금 감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갖고 있게 되면 약 네. 30%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갖고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년, 3년 이상만 갖고 가시면 세금 감면 효과를 그때부터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비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사업용 토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 10% 정도. 그런데 그조차도 많이 올라서 내는 거니까 행복한 세금을 낼 수 있겠죠. 아우, 네네. 세상에. 자, 어머니. 네. 와, 노후 대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 들으셨죠? 절대 파시면 안 되고요. 또 세금 혜택 보시려면 좀 더 갖고 계셔야 한다니까. 이제 2년 됐잖아요. 예. 네, 1, 2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대비 뭐 걱정 없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대구시 북구 침산동 1245-3번지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공장인데요.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어떨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장을 상속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4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 너무 낡아갖고 월세도 뭐 얼마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립식 창고 같은 거 지으면 아무래도 세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전망은 어떤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지금 일적의 전체적인 위치로 봤을 때 지금 대구 지금 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대역도 가깝고요. 지금 형태는 공업용지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전체 지적 경제면으로 봤을 때 일종지구와 공업용지 이 사이점에 있는 지금 현재는 주거용지 개념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준 공업용지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상업지 개념 형태를 띌 수 있는 땅의 형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공업용으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상업용 자체로도 쓸 수 있는 땅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 공업지 안쪽에 있는 것보다도 주거지와 공업지 이 사이점에 있는 이런 위치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됐어요라고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잠깐 머릿속에 지우셔라. 이 땅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땅을 땅입니다. 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 칠곡이 지금 엄청 커진다는 거 아시죠? 네,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네,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구 칠곡이 커지는데 이쪽 침산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이 침산동이요, 침을 삼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칠곡이 커지면 네네. 그 반대로 후광 효과를 강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이 침산동이고요. 침산동에서도 이렇게 주거지와 공업지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사이 준공업지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땅의 값어치는 굉장히 높고요. 지금 파지지 마시고요. 이 건물이 아마 오래되고 낙후됐다면 개보수 하셔가지고 새 건물 짓지 마시고 임대존론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너무 낙후됐다 건물 자체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최소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발형이 즉 조립식 건물 정도 해서 임대 주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 무슨 건물을 안 지어야겠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안 지을 테니까 세입자한테 너가 지어와서 여기서 있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상물이 존재해버리는 네. 즉 땅의 소유는 내 거나 지상물이 남의 것이 되기 건물은 때문에 남의 거고. 그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보수를 건물을 하시고. 보수하시든가 아니면 새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임대 놓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공업지대와 주거지 형태가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죠. 재건축이 많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가의 어떤 개발 정책이나 아니면 새 건물을 좀 무리하게 짓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소유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노후됐다면 좀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조립식 건축물 같은 경우, 창고 같은 경우에서 임대를 주면서 땅을 오래 눌러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로 가면 굉장히 차익 반등이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침산동이 침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동네라는 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시청자분. 네네. 네, 우리 근데 한 상담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네. 네. 그래요? 토지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시니까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그러면은 그냥 임대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어머니가 지금 서울에 사시는데 이걸 관리를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친인척들한테 조금 맡겨주시고 땅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아. 네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고민의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하남시 초일동 131-1번지입니다. 2003년에 사서 하남시 초일동 131-1번지입니다. 2003년에 사서 물류창고로 임대 중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산 땅이라 팔고는 싶은데 이거 시기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또 목적이 확실하시네요. 사셨는데 네. 2003년이면 벌써 14년이나 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데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시장님, 일단 이쪽에 투자하신 목적도 어떤 차익 반등을 목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창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네. 창고의 수익이 목적은 아니었겠죠? 네네. 네네. 자, 그런데 이 지금 투자하신 이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아이고. 즉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라는 개념이거든요. 묶여있네. 근데 다른 지역 그린벨트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요? 바로 위로 가게 되면요. 네. 지금 강동구의 고덕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하남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커지고 있는 데에 우리가 이제 이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라고 하죠. 100번과 35번 고속도로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상일IC에서도 근접거리로 봤을 때는 한 굉장히 가까운 거리, 직선거리로 봤을 때 약 한 1.5k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류창고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오래 갖고 가는 거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네. 그래서 지금 가격 반등 요인, 차익 반등 요인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왔는데 지금 움직이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 지금은 왜냐하면 아니다. 이 주변 여건이 지금 익어가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저녁에 밥 먹으려고 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뚜껑을 확 빨리 열면 아우, 안 돼요. 그죠? 네. 설익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이 된 다음에도 뜸을 좀 들여야 네.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이 지역도 지금 이 주변이 엄청나게 개발 기조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개발이 강하게 움직이는 어허.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땅값 반등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이 주변 여건이 개발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설익었다. 지금 뜸을 좀 들여야 된다. 그 뜸 들이는 기간이 약 2년에서 3년만 보면 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뜸이 제대로 들여진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 가져가는 건 좀 매력이 없을 것 같고요. 짧으면 2년, 길면 한 3년 정도만 봤다가 이렇게 시장에 내놓더라도 굉장한 시세 차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2, 3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년도 지금 기다리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 고민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2, 3년 조금만 더 뜸 들이시고 기다리셔서 좋은 결과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전화 연결을 좀 해봤는데요. 그런데 공통점이 좀 있네요.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노후 대비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지금 노후 준비를 한다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열의 9은 건물의 시장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건물의 시장에서도 좀 위험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상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가 부분이 굉장히 공급량이 많고요. 상가지 형태를 띄어서 개발할 수 있는 택지 공급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 잘못하게 되면 노후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꼭 건물, 즉
달달에 얼마를 버는 이런 구조의 월세 받는 개념보다도 잠깐 월세를 안 받지만 짧으면 3년, 길면 5년 동안의 차익 반등이 좀 큰 쪽, 즉 토지 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처음부터 도시민으로서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이렇게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도시 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귀농귀촌 하시면 3년에서 5년 안에 7분, 10명 중에 7분, 많게는 9분이 다시 서울로 옵니다. 귀도라고 하죠, 저희가. 정년퇴임하고 네. 그동안 모았던 돈을 시골에 땅 사고 집 샀는데 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올 때는 진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 전락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젊음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기간이 오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자,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노후 대비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 전략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해 원부동산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전에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 방송 중 전문가와 전화로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427번지입니다. 2년 전에 차익 실현 목적으로 샀습니다. 투자이익을 보려면 과연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전에 네.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네, 네. 오, 자, 언제 팔아야 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향후 네. 전망하고. 네, 자, 전문가분과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를? 이야, 인연이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지역은요, 딱 볼 때 네. 자연 녹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지금 안중지구가 개발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하고 마찬가지로 개발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앞에 그 개발지 안에 안 들어가고요. 수용 개발되거나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는 이런 개발지 개념이 아니라 이 개발지에서 살짝 벗어나. 살짝. 그렇죠. 여기는 내 마음대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조. 오. 그리고 개발 기조의 후광 효과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뿐만이 아니고 이 바로 옆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평택 화양지구라고 해서 개발이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개발 기조가 잡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점에 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도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접근성이 많이 높아지면 그 안에 이렇게 테두리를 앉혀놓겠죠. 뭐 철망이나 담벼락에 앉혀지겠죠. 네네. 즉 도시는 확장되기 때문에 도로들이 굉장히 이렇게 뻗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GTS가 지나가는 2020년도에 개통을 지금 목적으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나 또 이 밑으로 세종시나 당진, 충남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평택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요? 막 요동친다고 해야 되나요? 땅값 또 건물의 시장, 토지의 시장들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언제 파시는 게 이익을 안 확실하게- 팔아야죠. 계속 갖고 안 있어요? 팔아야죠. 이 지역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갖고 있으면 5년 후에부터는 웃을 일만 있겠다. 굉장히 웃을 일만 있을 것 같고요. 땅 자체의 투자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짧게 보시면 네. 이 앞 도로변을 보고 이 주위가 지금 이 땅을 중심으로 이 주위가 맹지 형태를 띠고 있는 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땅들을 좀 몇 개를 더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더 투자를 하셔서 네, 늘리는 맞습니다. 것이.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행위 자체를 현재 땅 자체로는 못 합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네. 즉 땅의 미래적인 가치는 높으나 현재적인 가치로는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 현재 안 좋은 조건에 땅을 매수해 지금 사야 놓으면 되네요. 지금 네. 어머니가 갖고 있는 땅은 도로가 딱 껴있기 때문에 개발 행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가치를 이렇게 따블따블 개념으로 네. 올려놓는 개념이 지금이 될 수 있겠죠. 타이밍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뒤에 있는 땅을 오히려 한두 개를 더 사는 게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정말 박수 칠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33평, 그리고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577번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와 땅 보유 중입니다. 보유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파트와 땅을 보유 중이신데요. 네. 혹시 처음에 사셨을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 땅은 오래전에 샀고요. 96년도에 샀고요. 96년. 예. 아파트는요? 네, 아파트를 지금 팔아서 재개발 흑석동 재개발을 할까 아니면은 문정동 해밀리 아파트를 바꿀까 아니면 그냥 보유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둘 다. 괜찮은 데에 다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투자하신 거에 대해 점수를 주자면 네.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이다. 정말요? 네네. 와.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주거 시장, 건물의 시장만 보시는 분들은 계속 건물만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적인 용어로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 특히나 건물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변수에서 오르락내리락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건물과 토지에 분산을 해놨거든요. 근데 토지라는 녀석은 물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굉장히 강하지만 한번 호가가 정해지고 거래가가 정해지면 잘 안 꺾입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만약에 살짝 조정을 받을 때도 땅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올라가 주겠죠. 그러면 그 차익,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차익에 어느 정도 커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땅입니다. 네. 근데 땅 자체도요, 지금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577번지에 네. 지금 녹지 땅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천안 자체가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이유는 천안 아산 테크노밸리 탕정 개발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배방을 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천안 자체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안 바로 위에 평택이 커지고 천안이 커지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생을 이루고 있는 중간 지척지에 지금 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땅의 상승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누차 강조를 하지만 네. 직접 소유자가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땅값 반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매도 타이밍으로는 앞으로 한 5년 이상 좀 보시는 5년 거 이상?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라이어 팰리스 암사동에 지금 33평을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 네.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암사동 일대가요. 가격 반등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자체가
지금 개발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또 안쪽으로 송파구나 강남구, 서초구 일대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외곽으로 확산돼서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강진구나 강동구가 지금 주거지 형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바로 서울 고덕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거지 형성 시장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부동산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덕지구가 개발이 되면 새 건물의 수요층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높은 지역의 바로 앞전에 있는 암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자체가 교통도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네. 그래서 미래적인 가치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팔지 마시고요. 아까 하나를 더 샀으면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재산을 하나 더 늘리는 방향으로 어허. 팔고 다른 데를 가는 거.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았을 때의 양도세 또 발생되죠. 그쵸. 또 사고자 하실 때 취득세, 복비 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옮겨 다닐 때의 막대한 비용들이 네. 중간에서 이렇게 뿌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체로도 충분히 커질 수 있고요. 항상 투자하실 때는 투자 원금과 타이밍을 좀 보셔야 하거든요. 암사동에 있는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좀 더 보태야 되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얼마나 오른 것보다도 현재 투자 원금이 얼마인데 얼마 올랐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암사동은 예를 들자면 5천만 원 예입니다. 5천만 원 네네. 올랐는데 강남은 1억 올랐다 그러면 강남이 훨씬 많이 올랐죠. 네. 하지만 암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 6억 선, 7억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아야 한 10억 선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네. 강남 같은 그 경우는 이상이죠. 20억 대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5천만 원 1억 똑같죠. 그죠? 투자 원금이 10억이다, 20억이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팔고 이쪽으로 갈 때의 양도세, 복비, 뭐 취득세 여러 가지 세금까지 치고 나면 팔고 옮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오른 게 많이 오른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게요, 어머니.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파는 타이밍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만 갖고 가면 가격 반등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파신다고 하면 한 3년 이상 보시고 그 이후에 파는 타이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좀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권위 있는 전문가와 방송 중에 전화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해 원부동산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2017년 확실한 투자처에 대한 원부동산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거진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가 매주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에 많이 오셔가지고 세미나 청강해 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부동산은 정보다. 정보를 많이 알아야 투자의 규제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거진 타이밍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희 부동산 매거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타이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